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잠깐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못했죠? 농지연금 받으려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농지연금을 좀 할 거예요. 근데 농지는 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옛날에는 법이 65세였는데 아마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을 거예요. 60세 이상의 뭐 3년 이상 농업인 자격이 있거나 자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농지연금을 바라고 아무데나 덥석덥석 농지를 사면 정말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농지연금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데나 덥석덥석 산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농지연금도 받고, 그죠? 농지연금도 받고 또 집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사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뭐 농지연금에서 뭐 3억 이상이면 농지연금 뭐 한 300만 원 준다더라. 뭐 공시지가가 1억 정도면 50에서 70만 원 준다더라. 그런 거 믿고 뭐 절대 농지 왁칵 샀다가 정말 팔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투자의 가치로서, 그죠? 농지연금도 받고 또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투자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지가 좋겠죠. 그래서 뭐 농지연금은 다 아실 거예요. 농지연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를 하면 되고요. 그죠? 옛날에는 65세였는데 아마 이게 조금 이따 바뀔 겁니다. 아마 60세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요. 그리고 뭐 3년 이상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보통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걸 원하시는 거 보면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농지은행에 가시면 그죠? 농지은행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감정가예요. 감정가. 감정가 대비니까 거기 가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대략 뽑아 보면 감정가 1억 정도면 50에서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매월, 이건 매월이에요. 그다음에 감정가 2억이면 2억에서 한 3억 정도면 100에서 한 120 정도. 그다음에 감정가 3억 이상이면 3억에서 한 6억 정도. 6억 정도, 5억 정도면 아마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 부부가 감정가 뭐 4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최대 부부가 한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택연금, 국민연금, 뭐 아니면 이런 농지연금,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게 농지연금이에요. 특히 농업인들 아니면 또 농업인 자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일 혜택이 많은 것들이, 또한 아니면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업인 자격이라든가 자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이 많고 이율이 센 게 농지연금이에요.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웬만한 연금들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고 뭐 상가연금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농지연금을 투자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다 농지에 해당하죠. 농지라면 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사는데 그냥 어떤 그 농지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집가 상승도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집가 상승도 있고, 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어떤 뭐 절대 농지가 있고, 그죠? 절대 농지가 있고, 일반 농지가 있어요. 일반 상대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바둑판처럼 잘려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오로지 농사만 져라. 그런 땅이고, 그죠? 이런 그 절대 농지가 아닌 곳은, 그죠? 농업보호구역이죠.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아무래도 뭐 도로와 접했다든가, 입지가 좋으면 집가 상승도 많이 되겠죠. 그만큼 나중에 감정평가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절대 농지보다는 이런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쪽에, 그죠? 그런 농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경매물건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건데, 농지법에 보면요. 농지법에 보면 농지 매수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매수 청구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그죠? 내가 어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국가에다가 팔 수 있어요. 국가에다 팔 수가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런 절대 농지 같은 경우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는 그런 농지들 있죠. 그런 농지들은 대부분 30%에서 50% 정도의 감정가 대비 이 정도 낙찰을 받잖아 우리가요. 그죠? 이런 경우 많아요. 보통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선에서 낙찰을 받거든요. 대부분요. 왜 그냥 집가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오로지 넌 여기서 농사만 져라. 농업인 외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법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위법하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몰수까지 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지를 낙찰 받아서 정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었어.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가격이 4천이야. 그러면 나는 이걸 다시 국가에다가 감정가 좀 언저리해서 1억 정도에 팔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왜? 이런 법 조항, 법 근거는 농지법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은행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을 투자하긴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부터 아마 지금 저번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법이 65세였는데 60세로 하향된다. 60세부터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잖아요. 막연히 아까처럼 절대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연금도 중요하지만 절대농지는 그런 것보다 매수 청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농업보호구역, 그죠? 바둑판의 농지가 아닌 보호구역, 논이나 밭 이런 데 투자를 해서 향후에 집가 상승도 노리고, 그죠? 나중에 뭐 저기 하면 뭐 개발도 가능하고 아니면 정말 그 뭐야 농지연금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그런 토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자, 여러분 농지연금을 나중에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아이고 요렇게 바둑판처럼 잘려 있는 그죠? 요렇게 바둑판처럼 잘려 있는 이런 농지는요. 말 그대로 절대 농지예요. 그죠? 우량 농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집가 상승을 노린다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이건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든 부분이 없잖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농지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토지보다는 그죠? 이런 토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바둑판이 아닌 그죠? 농업보호구역의 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좀 극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토지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절대 농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감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농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감정가가 1억이야. 그러면 보통 이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한 40% 선에서 낙찰 받으니까 뭐 4천만 원 낙찰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시 국가에다가 1억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이런 토지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농지, 그죠? 이런 농지가 낫겠죠. 이런 농지가. 절대 농지가 아닌 이런 농지가 낫겠죠. 근데 이런 농지가 만약에 이런 도로와 접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연금을 바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은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랬는데 농지연금을 바라고 또는 향후 집가 상승도 노리고 아니면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한다면 그런 걸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절대 농지보다는 그죠? 아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농지 그죠? 농업 보호구역에 있는 농지가 더 유리하다. 더군다나 도로와 붙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런 절대 농지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그죠? 이런 절대 농지다 다 나쁜 땅은 아니에요. 감정가가 1억인데 내가 낙찰을 4천에 받았어. 그럼 나는 국가에다가 다시 1억에 팔 수 있는 여건도 있다. 그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